10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뭐 올해 거의 한 연달아서 한 6, 7번 정도 101번과 103번 사이에 소액격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그죠? account, 계좌라는 명사 앞에 소액격 문제였습니다. D번. 그 다음 102번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거든요. 항상 동사 여러분들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동사들. 자동사 아십니까?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동사 아시죠? proceed with, 뭐 진행하다. compete with, 누구누구와 경쟁하다. 자동사들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D번. 여러분들 bid가 뭔지 아나? bid? 요 bid가 뭐냐면요. 자, 요게 입찰 아닌데 입찰이나 입찰안, 입찰 금액인데 이거 입찰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직장 안 가면 이 단어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자,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B 회사가 있는데 서로 여러분들 거래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에는 연락을 해서 견적받고 진행합니다. 그때 견적이 뭐냐면 이거대. estimate. 그래서 보통 요 단어 있지 않습니까? estimate. 요 단어 같은 경우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케이 하는 순간 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기관은 다릅니다. 정부에서 공사할 게 있는데 정부 자체 인력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 기업과 사적으로 자꾸 거래를 해버리면 뭐겠습니까? 좀 리베이트에 대한 뭔가 불법 거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의심이 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하느냐? 공개적으로 입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구청인데 중구청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해야 돼. 근데 누구 개인 소개받아서 못한단 말입니다. 불법에 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업체들이 내가 이 가격에 해줄게 라고 나는 100만원, 철수는 200만원 내는 거라.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City Authority 나와 있죠. 여기 바로 시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입찰 금액이 높은 걸, 높으면 안 되겠다. 입찰 금액이 낮으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낮은 금액을 딱 따내겠죠. 그죠? 바로 요 과정이 나겠습니까? 요 과정이에요. 낮은 걸 따내는데, 그 과정이 바로 accept bid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사실 accept 때문에 강양은 아니고 bid의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bid가 나오면 무조건 회사와 정부기관, 알겠습니까? 회사와 정부기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돈 관련 문제구나. 그 정도는 알아두라 이 말이야. 참고로 밑에 보시면 from 나와 있죠. 항상 accept은 from가 만나요. 왜냐하면 A from B. 접수하다, 받아들이니까 뭔가로부터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받다 의미 동사들 get, accept, receive, acquire, obtain 이런 동사들이 from과 만난대. 자, 그럼 103번 문제입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관사와 전사에서는 100% 명사가 나와야죠. 다만 on 하나니까 단수 명사로 A다. 판매량의 증가를 경험할 거다. 104번 문제입니다. 자, over 10 years라는 기간 표현입니다. 특히 숫자 시간 단위 명사가 나왔을 땐 무조건 4개의 단어 중에서만 씁니다. within, 이내에, for, 동안에, in, 얼마 후에, after, 이후에 총 4개 대 4개 중에 골라주시고요. 정답은 D번. had served 표현 나와 있죠. for의 기간 명사는요. 현재 완료 시제나 미래 시제하고 어울려 사용 가능하고요. in 10 years는 10년 후쯤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 지향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10년 이상 동안에 걸쳐서 as the vice president 들어서 근무해왔다. 이런 문제요. D번. 105번 문제입니다.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는 100% 부사죠. D번. 106번. 자, 이 문제는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등록 서식을 complete, 작성하다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B번, 부사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아나? quite은 동사 수식이 불가능한 부사 아십니까? 일명 배려형 부사라 해가지고 quite, so, very, relatively, extremely 동사 수식이 불가능하대. 그 다음 well은요. 분사 앞에서는 쓸 수 있지만 well-being, well-done 들어봤지? 그런데 특이하게 동사 수식할 땐 뒤에서만 꾸며요. 이렇게 후치식합니다. 분사는 왼쪽, 일반 동사는 오른쪽.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땐
plants grow well. well grow라고 쓰지 않고 grow wel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되겠습니까? 동사 앞에 사용하지 않는 부사입니다. 즉 C번도 그렇고 D번도 그렇고 동사 앞에 안 써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위치 부사편이 있거든요. 저희 교재에 비법 노트에 위치 부사편이 있는데 자 107번은 시제 문제인데요. 특히 시간접사입니다. 시간접사 종속절이 현재면 주절은 100% 조동사 붙어 있는 것 찍으시면 정답입니다. 시간접사 when, while, until 같은 것들 before, after 이런 시간접사들은 종속절이 현재 주절은 will, 미래 끝. 네, 중단될 거다. 그런 문제였네요. 108번 문제입니다. 자, 명사 뒤에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정답은 C번인데요. 가능한 가장 밝은 램프, 가능한 가장 밝은 램프를 제공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참고로 competent 같은 경우 뜻이 뭐죠? 유능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제품 보고는 유능하다는 표현 안 쓴대. 사람 명사하고만 어울렸습니다. 즉, competent는 사람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개 특성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 brightest 동그라미요. 가장 밝은 이란 최상급이 나왔죠. 자, 특히 여러분 지금처럼 최상급이 나올 때 정답 될 수 있는 표현 보여드릴게요. 최상급 형용사 명사 뒤에 빈칸 나올 때 정답 될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냐면 possible이 있습니다. 자, available possible은 어떤 개념이냐? 가능한 한 가장 밝은 램프. available은요. 구매 가능한 것 중 가장 밝은 램프요. 오케이? 또 뭐가 있냐면 yet도 있고 ever도 있습니다. yet과 ever.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역대급 가장 밝은 램프라 보시면 됩니다. ever는 뭐냐면 ever 쭉 해온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you have ever seen 당신이 봐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밝은 램프. 이렇게 얘네들도 최상급과 어울려 사용됩니다. The brightest lamps yet. yet은 원래 not과 어울려 사용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not이 없이 쭉 해온 것 중 최고. 기억할 땐 최고라 예 하면서 그죠? yet을 또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최상급. 자, 그 다음 10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전치사 C번, D번은 쓰지 말란 얘기돼. as well as는 문두에 쓰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정답 B번 하자마자 calculate 계산하자마자 please email 이메일로 보내죠. 자, 그 다음 110번은요. 명사 access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great도 형용사지만 B번도 greater 형용사인가 하시나? 정답은 B번. 자, A번의 great이 오답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much. 그렇지. 자, much는 많은이라는 양 형용사로 쓰기도 하지만 가장보다는 훨씬이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기도 하죠. 그때는 바로 일반 형용사나 부사는 꾸밀 수가 없고 바로 비교급이라든지 내지는 최상급 형용사하고 만나는 게 특징이죠. 물론 최상급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필요하더라. 바로 much 혹은 여러분들 far, even 이런 부사들이 만들어냅니다. much greater access 훨씬 더 많은 이용 권한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B번. 1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head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head, 토의심에서는 머리 안 나온대. 머리가 나오잖아. 머리, 우두머리질을 하는 길 알겠습니까? 바로 이끌다임입니다. 수장의 칼하다. 그래서 head가 나오려면 내가 우두머리를 내면 내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군진 명사가 뒤에 필요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 카멜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A번. 네, 위원회를 이끌도록 has been appointed. 좋습니다. 임명되었다는 문제.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시나? 디렉터. 자, 여러분들 커플이 있는 거야. 커플 꽤 많네. 커플인데 야, 내가 우두머리 할게. 이상하잖아. 그죠? 내가 리드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이서 우두머리질 하기 좀 그렇대. 나는 대장, 니는 부하. 이상하대, 여러분들.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head가 나오려면 head division, 부서의 부장. head committee, 위원회의 대빵. 알겠습니까? head the chair,
the board of directors 이거 가능합니다. director는 안 되는데 the board of directors는 이사진이제. 이사진은 head가 될 수 있대. 알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112번 문제는 이게 답니다. 사람 빈칸 동사는요, 무조건 후 찍고 넘어가래. 넘어갈게, 이런 거는 쿨하게. 사람 빈칸 동사는 후 정답 끝. 113번. 자, 현재는 비동사 뒤에 빈칸입니다. 네, 여러분들 형용사가 나올 자리지만 ed랑 ing의 분사 또한 가능한데요. 감정동사 아십니까? 감정의 미동사. 사람과 만나면 100% ed 형태를 써야 되는 동사. satisfied건 pleased 아니면은 impressed라든지 excited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동사. you에 맞추어서 정답은 C번. 즉 we want to 네가 to be satisfied 만족하기 원하는 거야. with our service 우리 서비스에서 만족을 원하는데 만족하는 건 you 사람 만나면 100% ed 형태 감정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시험 전날에 꼭 읽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책으로 가진 않고 그냥 제가 표시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시험 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게 감정동사편. 나중에 42가라 적어 놓으시고요. 시험 치기 전에 42가 꼭 확인한 다음 사람 만나면 이리 찍어야지. 이게 다야. 얘들은 100%야. 자, 124번입니다. became 아시나? 그냥 부사 싫어하는 동사들이 become. 사실 become 같은 경우는 비동사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라 부르죠. 기왕pon과 부사 싫어하는 동사 몇 개 봅시다. 일단은 해석으로 절대 못 풀어요. It became necessary. 필요하게 되었지만 필요하기라는 B번이 오답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은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말이 어렵나? 그냥 비동사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11과입니다. 가볍게 한번 봅시다. 12과. 요것도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형용사 원 꾸며주는 명사 원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 요 문제는 정답이 D번인데요. 아마 innovative work랑 구분하셔야죠. 혁신적인 업무랑 비교될 수 있는 건 가능한 업무, 궁극적인 eventual 업무보다는 루틴의 업무. 그러니까 평소에 해왔던 것 또 하는 거야. 이런 통상적인 업무보다 혁신적인 업무, 좀 뭔가 머리 쓰는 업무가 더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루틴이 바로 일상어이라는 형용사이자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 자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 따위를 routine work, routine task 이런 표현 씁니다. 일상어이. 자, 그 다음 116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답이 B번인데요. 사실 8시까지라면 until 8, 8시 A라면 at 8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B번에 since를 쓰는 이유는 바로 has not been, 현재 완료 시제 때문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간 관련 전인사나 접사는요. 현재 완료 시제랑 만날 수가 없다 보시면 돼요. 과거 가능, 미래 가능하지만 현재 완료는 전부 다 since에게 받다가 뿌리! 알겠습니까? 오데이, 소리 하면서 since는 이후로 쭉 지금까지, 즉 8시 이후로 지금까지 쭉 has not been working, 작동이 안 됐다는 문제. 아마 A번과 C번이 정답되려면 was not working, did not work 이런 표현이 올린데 알겠죠? 과거나 미래는 가능합니다. 8시가 웬만하면 좀 과거일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did not work 그런 표현 나왔다면 A번, C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7번 inventory 뜻이 뭔지 아나? 재고라는 표현고 좋고 재고량 심지어는 재고조사 전부 다 inventory 있습니다. inventory 재고건 재고량이건 재고량 조사건 다 inventory란 표현 써요. 어쨌거나 적절하게 유지해라. 어떤 명사 앞에 형용사 B번 문제는 쉬웠네요. 인상적인 재고량으로 유지해라. 자, 118번입니다. 요거는 부사치곤 쉬웠대. suit 뜻이 뭐죠? 어디 맞추다. 우리 맞춤 정장이 suit 맞나? 맞추다는 말이거든.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야겠네. 워크숍이 사람들에게 완벽히 맞춰져 있다. 정답은 D번. A번의 gradually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감소. 요럴 때에만 볼 수 있는 부사죠. 119번입니다. 요건 쉬웠죠? evaluation 평가. 명사 꾸며주는 품사인 형용사. 믿을만한 평가. 요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입니다. 얘는 토익 시험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 정의사 문제죠. 특히 the last가 나오건
뭐 the past가 나오건 the next가 나오건 무조건 얘들 나올 때마다 100% 정되는 세 개 단어 over, in, for 뭐 동안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over the past 4 years, in the past 4 years, for the past 4 years 과거 4년 동안에 걸쳐서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답은 A다. 자, 그 다음 121번 문제입니다. shipping expense가 배송 비용이거든요. 명사 꾸미는 형용사 C번. 혹시 shipping 때문에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D번.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관사와 전사이니까 100% 명사만 가능하거든요. 다만 조심할 건 사람 명사도 있고 디자인, 일반 명사도 있으니까 항상 제가 강의드렸죠. 명사는 꼭 따져볼게. 사람 명사와 일반 명사,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그 다음 일반 명사와 ing형, 인형 명사 이렇게 구분해달라고 제가 어저께 한번 쭉 정리해드렸었다. 그죠? 명사 불이법 시간에. 정답은 B번. 왜? demand for, 수요거든요. 사람에 대한 수요도 나올 수 있지만 latest가 최신이란 말이거든요. 사람 보고 최신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최신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걸 observing 하고 있구나, 관측하고 있구나, 보고 있는 중이구나. 정답은 B번. 동사와 명사 모양 같습니다. 123번. 자, 이 문제는요. 정답해 보자. A번인데요. 오른쪽에 N 나와 있죠. 잘 들으세요. B, C, D번은 사실상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 즉 명사가 필요한 거 알고 있나?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원래 명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명사가 없단 말이야. N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어떤 동사? 자동사만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죠? 이렇게 자동사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석을 떠나서 B번 뭐뭐를 요구하다. insert는 항상 뒤에 사람 명사가 나와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다. satisfy, 감정 동사도 항상 뒤에 사람 명사가 나와서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주다. 만족감을 안겨주다. 좋아요. 정답은 A번. 그래서 조던 킴 씨는요, has excelled at handling concerns, 문제점과 이슈 따위를 다루는데 탁월했다. A번.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excellent라는 표현 쓰는 거 알겠습니까? excellent의 excel이 넘어서다 의미입니다. 예전에 현대자동차 엑셀이라고 하십니까? 80년대 한국 여러분들 개발도상국 한창 초창기 일하는 시기 때 자동차를 만든 기라.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차들이 있었대. 그 차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맵시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티나입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나 헷갈린다 하지만 맵시나 있었고, 맵시가 난다고, 맵시나. 그리고 포니 이런 것도 있었고. 혹시 들어봤나? 우리 지금 세대 너무 멀어지고 있나 지금? 너무 대가 버려졌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 코티나입니까? 코로나랑 같은 뭐 있었어야 돼. 이름이 갑자기 네. 그래요? 오케이, 조언 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미국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 쓰레기 차야. 예를 우리도 막 중국 사람 들어오면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샤오미 이런 것도 기술 좋아졌어. 마치 그런 식이었습니다. 현대도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 기존의 한국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들을 넘어섭니다. 넘어선다고 엑셀한 거야. 그 차가 최초로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요. 어떻게? 가장 저렴한 자동차로 하겠습니까? 가장 저렴한 자동차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고 대박이 납니다. 그때부터 현대자동차의 이름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해서 한국에서 많은 차들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유럽, 남미로 가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차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핫한 차를 낼 건데, 옛날 차가 아니라 그 시대 핫한 차를 내는데 이름이 뭐든 간에 전부 다 엑셀로 다 붙였습니다. 워낙 미국이 성공하는 바람에 어디 가든. 예전에 유로 엑센트라는 한국에서 만든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도 호주로, 제가 그 당시 호주 공부할 때였었는데 호주로 넘어갔을 때 그때도 그 차 이름이 엑셀이었어요. 무조건 어느 나라건 현대차 1호면 엑셀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성공에 대한 이지 않습니까? 아주 열망이 컸었죠. 한국의 이미지를 넘어서라, 그런 내용이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격세지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중국 분위기였거든. 그땐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호주에서 98년, 99년, 2000년 당시 때 연속 3년 판매 1위 자동차가 엑셀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만든 유로 액센트예요. 아 그때 아직도 기억난다. 광고 뭐가 나온 줄 알아? 지금 생각하면 이러면 이해할 수 없디. 광고가 뭐가 나왔냐면 막 차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차하고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 호주니까 더워. 막 사막도 있고 막 더워. 그랬는데 옆에 누구 차가 딱 와. 근데 그 안에는 아주 세련된 여자분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지 않습니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안에는 쾌적하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기들 아이스크림 다 녹아있어. 이렇게 막 녹아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광고였냐면 저도 처음에 뭐지? 그랬는데 자동차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광고였습니다. 좀 어이없지?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 당시에 호주 같은 경우는 물론 홀덴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자체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요. 홀덴도 그저 합작 회사일 뿐이고 실제 전부 다 수입에 쓰거든요. 그리고는 보통 도요타라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주로 저렴한 차량들이 잘 팔렸었는데 그 가격에 에어컨이 나왔던 유일한 차량이 바로 유로 액센트, 그 당시 엑셀이었었는데 그래서 3년 연속 판매 1위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드디어 사회에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호주에서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어떤 뭐였냐면은 중국인 느낌 아시죠? 한국에서 중국인 보거나 자 조금 이거 좀 뭐 제가 나라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느낌 아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이나 알겠죠? 몽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때 느낌 대충 뭔지 알겠죠, 그죠? 제가 그 당시 호주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 거의 뭐 최고의 나라 VIP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외국 나가서 있는 게 좀 더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을 수가 있대.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왔지? 코로나. 그죠, 여러분들? 현재 2단계 방역 중이거든요. 뭐 해외는 계속 당분간 못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124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해 보자. Promise D번 GDKG라는 사람. 어머나! 지금 켄트 그레이엄 나와 있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저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라면서 저에게 롤 모델이 되었던 분의 이름이 켄 그레이엄 씨입니다. 정말이에요. 켄 그레이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서 여행 다니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분의 집에 놀러도 갔었고 같이 카누도 하고 골프도 치고 뱀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 하고 스쿼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저하고 완전 절친 관계로 엄청 오래 지냈던 할아버지인데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카우보이 모자에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에 청바지를 항상 입고 다니셨거든요. 멋지죠? 그리고는 이분에게 제일 제가 감동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자꾸 같이 밥 먹자 해놓고는 자꾸 나가요. 자꾸 나가. 왜 같이 밥 먹자 해놓고 왜 자꾸 나가지? 내한테 콘프레이크 이런 것만 주고 왜 나가지? 그랬는데 왜냐면 일어나서 저한테 콘프레이크랑 뭐 홍차 뭐 잉글리시 브레이크파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딱 하고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딱 태워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의 이제 와이프가 현직 영어 교사분이셨는데 그분의 와이프가 그 커피를 들고 오면서 그죠? 향을 딱 느끼면서 아침 여러분들 브런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학습 깨우러 가신 거예요. 학습 깨우러 가신 거야. 깨울 때 항상 커피 향을 여기 머리맡에 놔두면은 커피 향을 딱 느끼면서 와이프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결혼한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했었던 아침 의식이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할배들은요, 야, 이 할망구야, 아냐나 하면서 이 다잖아. 야, 이놈 말마 그래서 네가 뭐 붙잡긴데 뭐 자꾸 짜가나고 하면서 막 뭐라 할겠는데 그죠? 그렇게 깨우고 계시는 거야. 머리 희끗하시는 그 두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고 조금 닮고 싶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 문제는 정답이 D번 Promise 약속했다. To boost Duckman Corporation's revenue. 수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다. 정답은 D번인데 뭐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있나?
혹시 그 A번 고르시면 계시나? A번 없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1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빈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received 이거 동사인가? 이거 동사 아니지? received는 동사 아니에요. 바로 수령된 혹은 접수된 제안이라는 분사입니다. 분사. 원래는 분사는 명사 앞에 나와요. received suggestion. 접수된 제안. 그런데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땐 이렇게 명사 뒤에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동사로 착각해가지고 접속사 고르시면 안 된대. 전인사가 나올 자리고요. The number of quality of suggestion. 제안의 수 그리고 quality 질에 따라서 price money may differ 다를 수가 있다. 즉 상금이 달라. 이 제안의 수량 질에 따라서 상금이 may differ 다를 수가 있다는 문제. 정답은 depending on. 원래 depend on은 의자답니까? 원래는 의지의 의미지만은 실제 depending on 같은 경우는 그냥 전치사 화가된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 의존해서 다르다. 그냥 뭐뭐에 따라서 다르다. 뭐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시나? D번 없나요? 126번 문제입니다. 자, hard, 열심히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품사도 부사죠. 정답은 C번.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의 표현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특출나게, 매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예외가 될 만하게란 말이거든요. 특출나게, very hard, 열심히 일했다. 정답은 C번. 자, 그 다음 127번 부사어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보자. Eventually launch a new book. 새로운 책을 출간할 거다. 어떻게? Eventually. 뜻이 뭐죠? 궁극적으로인데 will 동그라미요. 자, 이 궁극적으로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은 아니면 미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뭐 하게 될 거다라는 미래 시제하고 같이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fter a few weeks of review 몇 주간의 검토 이후에 궁극적으로 new book이 출간이 될 거다. 정답 B번. 아, 이 문장 보니까 어리데이. 정답 B번. closely는 세밀하게, 정밀하게라는 부사요. 128번 문제입니다. 소액될 때에는 명사가 필요하죠. 명사는 profitability, 수익성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profit과 profitability가 좀 구분되거든요. profit은 뭐죠? profit은 수익 내지는 수익금. 반면에 profitability, ty가 붙으면 능력입니다. 무슨 성, 뭐 생산성, 뭐 productivity 이런 식으로. profitability는 수익성. 그래서 수익성의 변화는 is attributed to the effort, 노력 덕분이다. 정답은 B번. 참고로 be attributed to, 요거는 한 단어처럼 기억해볼까요? 뭐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변화, 수익성의 변화는 노력 때문이다. 노력의 공이 돌아간다. 원래 이런 원리지만 그냥 때문이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be attributed to. 129번입니다. 아, 요건 안 물어볼까? 이거 쉽지 않네. Customers wish to focus our representatives' attention. 관심을 on complaints. 불평, 불만에 관심에 초점을 두길 원하거든요. 고객들은 관심을 좀 가지기를 원한답니다. 과연 어떤 불평, 불만일까요? 이거 물어보자. A번 하시는 분, that. 오케이. 그 다음 B번 하시는 분, what. 그 다음 C번 하시는 분, they. 오케이. 그 다음 D번 하시는 분, who. 손 내리시고. 일단은 제가 what과 who가 오답되는 이유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complaints가 명사거든요. 명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what 쓰지 말지. 뭐 굳이 뭐 선행사가 포함된 복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있으면 선행사가 뭐 두 개 중복되는 오류 뭐 이런 원리인데 그냥 고르지 말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who는 사람 명사 앞에서만 쓰는 기대. 사람 명사 뒤에서만 참. 사람 명사 뒤에서만 who가 나오고 일반 명사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complaint는 불평, 불만이라는 명사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complaints that they made. that은 이렇게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도 있고요. 그 다음 they were made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도 있습니다. by them.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 고객들이 했던 불만, complaints that they made, 혹은 고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만, that were made by them.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that은 이렇게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그 다음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that은 사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죠. 이게 what이랑 who랑 차이가 되겠습니다. that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that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요 that은 생략이 불가능한 거 아십니까? 주격과 목적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complaints they made, 정답은 C번. 자, 그들이 했던 불평 불만들의 초점을 가둬. 그런데 만약에 that이 나오려면 that were made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정답은 C번. 여기 바로 that이 숨어있는 구문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that they made나 that were made인데 that이 생략 가능하니까 complaints they made 혹은 complaints that were made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뒤에 보니까 Oriental fashion trend, 오리엔탈, 동양의 패션 트렌드, 이 패션 경향 따위를 웨스턴 디자인에다가 합쳐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웨스턴, 이 서구적인 디자인에다가 동양의 매력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까? 동양의 매력을 집어넣어서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합치고 통합시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D번.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 담다, 포함시키다, 통합시키다, 그런 동사입니다. 빈도는 매우 낮아요. 혹시 회사명에다가 KJINC라고 본 적 있습니까? INC. 그래서 회사가 있는데 각종 회사 다 합쳐진 통합된 회사거든요. 보통 뭐 유한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incorporated라 그러거든요. 그걸 줄여서 INC, 회사를 의미하는데, 알겠습니까? possess는 뜻이 뭐죠? 요거는 소유하다. possess는 소유하다, 소유, 가지고 있는 거. 하고 emerge는 자동사입니다. 주로 전치사 as랑 많이 만나는데요.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자동사, 뭐뭐로서 부상하다, 떠오르는 거. 보통 떠오르는 시장을 emerging market, 들어봤습니까? emerging market, 신흥 시장을 말하죠. 상당히 좀 어려웠던 단어였습니다. A번에 track은 먼저 하나? 그렇지, 추적하는 거. 정말 사람을 추적하지는 않고요. 토익 시험에서는 자료 추적을 합니다. 자료 추적. 특히 예약 확인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서버 탐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가 track, 탐색하다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1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상태는 상태인데 아마 좋은 상태면 favorable, 나쁜 상태면 poor 의미가 어울리겠는데 한번 볼까? 어떤 상태지? 어떤 상태냐면 밑에 보니까 in need of repair, 수리가 필요하지? 그러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나쁜 상태, poor condition,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2번 문제인데요. 보자, 이 문제는 저도 이거 프린트문을 보고 와야겠다. 네, 1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문제였네요. 동사는 항상 particip에서는 이미 했냐 안 했냐, 이미 했다면 과거, 아직 안 했다면 will, 미래, 그런 개념이 가장 크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문을 이미 닫았나? 아니지. 정답은 will be closed, Steve 맞습니까? 아마 문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날짜 9월 6일과 그 다음 글 쓴 날짜 9월 3일. 9월 3일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오쌤 생일이거든. 네, 별표의 날이. 네. 자, 그래서 will be closed, 그죠? 그래서 날짜 있는 parsis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야. 제일 쉬워. 그냥 막 will 있으니 끝. 뭐 미래가 없다면 뭐 현재나 현재 진행이 대신할 수 있거나 그래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3번은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 요거는 쉬웠습니다. 주어 동사 나오면은 뭐 전치사인 during보다는 접사인 while. 요거는 쉬웠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34번은 문장 집어넣기였거든요. 앞문장 보도록 할게요. 앞문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while the maintenance is undergoing the renovation work. 자, 이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Employees should use the back entrance. back entrance는 뒷문을 말하거든요. 뒷문을 이용해라. 들어오려면 앞문은 공사니까. 그래서 이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공사는 하더라도 회사 건물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A번 All offices in the building.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뒷문을 그러니까 back entrance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은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 그런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요. 과거 쓰면 안 되는데 was 같은 거. 마지막 단락에서는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는 정답 가능성이 희박하대. 원래 글 마무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35번 문제. 요 문제는 째려 외웁시다. 요거는 단순 형용사 어휘 해석 문제는 아니고요. 이래 합시다. effective는 원래 뜻이 뭐죠? 유효한 그란 말이지. 근데 시간과 만날 때는 언제부터라고 외웁시다. effective right now. 지금 당장으로부터. effective September 3rd. 9월 3일자부로. 알겠습니까? 언제부로. 그래서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언제부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6번 문제는 연결사 문제였네요. 요거는 뜻은 다 알고 있나? Alternatively는 뭐지? 뭐 그 대안으로. 그래서 앞에 내용의 대안이 뒤에 나옵니다. 앞에 거 싫으면 이걸로 이런 뉘앙스지. Therefore는 그러므로, however는 그러나, likewise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말입니까? 결국 연결사 문제를 읽을 수밖에 없대. 매회 토의심에서 한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올 건데 팍시스에서 특히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3대장이라 부르는데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보통 세 개 중에 찍힌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130번. 앞에 보니까 뭐가 나오지? 뭐 억수로 뭐야 이거? 일단은 뭐 가격이 인상됐다 그죠? The price increase 가격 인상이 있는데 was attributed to 때문이다 표 나왔지? 때문이었다. Increasing wage 급여 인상. 그다음 또 밑에 보니까 higher cost 높은 더 인상된 비용. 그래서 인건비 늘고 자재비 비용 들어서 가격은 늘린대 레스토랑이. 지금 앞에 내용은 가격이 오른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도 뒤에 보니까 우리가 약속하는 건 the quality of our disease will not be sacrificed. sacrified는 여러분들 희생하다 의미인데 바로 음식의 질은 희생되지 않죠. 그래서 앞에 가격이 오르지만 음식의 질은 희생되지 않으니까 반전의 의미의 C번의 however인데 이거 아십니까? however는 part 없는 6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단어인 거 아세요? 특히 반전이 되기 위해선 not과도 어울릴 가능성이 매우 높대. 밑에 보시면 not be satisfied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Alright? 이런 것도 위에 보시죠. 그리고 135번 문제 정답은 A번인데 역시나 앞에 결국 가격은 품질은 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랐지만 음식의 질은 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A번 여전히 가성비는 좋을 거다. 역시 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 138번 We appreciate your blank.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감사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가 맞지? 정답이? B번 맞나? B번? Support? 후원 지지. Corporation은요. 고객과 쓰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corporate 쓰지. 회사랑 고객 사이에서는 corporation, 협력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support, 후원 내지는 지원. 이런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런 후원 지지에 대해서 고맙다. 단골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A번의 inquiry는 뭐죠? 질의사항, 문의. 그래서 문의사항 감사하다는 얘기는 보통 글 처음에 씁니다. 글 처음에 답장인 경우 문의한 내용에 답신하는 내용의 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장의 경우 문두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이죠. 139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시제 문제네. 일단은 빈칸 뒤에 맞춤 표면은 수동태 문제. 그래서 A번과 B번 이미 취소가 되었다면 A번이 맞고 아직 취소가 안 되었다면 B번이 맞아요. 아무래도 이미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my apology.
예상치 못한 경우에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이미 아마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번. 그 다음 140번 문제는요. 명사어의 문제였거든요. 보자. compensation 뜻이 뭐죠? 보상하다. 정답은 D번인데요. 보통 보상한 건 결국 취소하게 되었으니까 돈을 거쳐야겠지. 여러분들 inconvenience의 뜻 아나 이거? 불편입니까? Part 6의 정답률은 아시나? 100%입니다. inconvenience는요. Part 6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2006년 5월 시험이었거든요. 5월 말 시험이었었는데 29일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단어가 선택지에 나와서 오답 된 적이 없어. 왜일까? 원래 Part 6는요. 회사와 고객과의 대화인데요. 좋은 거는 우리 굳이 연락 안 한대. 알겠습니까? 좋은 건 별로 연락 안 해요. 또 아무 일도 없어 연락 안 해. 뭔가 일, 사건, 사고 터지니까 고객과 내가 대화한 거야. 여러분들 통신사 왜 연락합니까? 왜 연락합니까? 안 터지니까. 그죠? 왜 인터넷 업체 연락합니까? 안 터지니까. 왜 쿠팡도 연락합니까? 물건이 잘못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결국 inconvenience가 만들 수밖에 없대. 회사랑 고객 대화는 무조건 inconvenience예요. 일단은 100% 정답이었습니다. 불편. drawback, 철회. 빈도는 매우 희박합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result랑 짝을 지을게요. result from. 이건 관용어인데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그래서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요거로부터 원인이 되었다. 요거로부터 발생했다. 기인하다는 표현입니다. resulted from the disruption. 이 중단, 차단으로부터 발생했다. 뭐가? 앞에 있는 airport charge.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문제. 그 다음 142번은 문장 집어넣기였었네요. 보자, 뭐가 맞을까? 요거는 뭐가 맞지? D번.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 정답 D번인데요. 요거는 보자. C번과 헷갈릴 수가 있겠다. C번 뭐냐면 both of the amounts. 금액들 둘 다 have already been credited to your account. 당신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 credit은 원래는 공을 돌리다란 말이지만 또한 이체 입금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금액 둘 다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는 표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140번 오른쪽에 보시면 your ticket price라는 표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요 내용. 지금 your ticket price가 나와 있고 have been already deposited. deposit도 크레딧과 똑같대. 이체되는 거야. 적립되는 거야. 당신의 티켓 금액이 계좌로 일단은 이체됐지. 한 개는 됐습니다. one. 근데 문제는 뭐냐? 플러스가 나오지. Will reimburse 이겁니다. We will reimburse the $100요. 100불 정산 지금 안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직 안 해줬죠? 앞으로 해준단 말이데 아직 안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번 같은 경우는 두 금액이 둘 다 have already been 이미 다 이체가 되었다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both가 맞지 않고 have been이 안 맞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한 금액 one이 나오면은 정답될 수 있지만 both가 나왔기 때문에 C번이 함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D번이었고요. 하여튼 이런 사실이 생겨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표현 그리고 처리하는데 it'll take approximately 24 hours 한 24시간은 걸릴 것 같다. 이런 마무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요. 자, 다음 장 넘기시게 되면은 143번. 자, 좋습니다. 이 문제는 to your question.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 뭐 질문이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이 없나? answer 없나? 그러면 이건 정답을 뭐 해결책을 볼까요? resolution. solution이고 resolution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solution도 해결책, resolution도 해결책. 물론 결단도 있지만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please search해봐라. 검색에 search해봐라. 뭐 하기 전에 뭐를 위해서?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거든. 그게 answer to가 제일 좋은데 answer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사한 단어인 solution, 내지는 resolution도 가능하더라. 144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information about your support. 요건 뭐 쉬웠네. information about A번. 요건 쉬웠으니까 넘어갈게요. 뭐뭐에 관한 정보 A번. 자, 그 다음 145번 문제입니다.
문장 집어넣기인데요. 앞 문장에 뭐가 있지? 위에 보니까 무슨 뭐 please gather the following information. 다음 정보를 뭐 gather 모아달라. Your support contract 계약서 and technical issue 이런 거 정보 좀 모아달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이 정보를 받았으면 누군가가 좀 처리하겠네. 이 문제는 정답이 보자. A번. We recommend 추천하는 건 뭐냐? You to have this information readily available. 자, have 명사 available도 톡이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요. 명사를 준비하다. 준비해두다. 그래서 정보를 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기를 추천한단 말이거든요. 앞에 이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들 this의 파워 하나? 문장 집어넣기에 this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this와 this는 정답률이 매우 높대. 거의 8, 90%는 정답이 된다 봐야 돼. 알겠습니까? this와 this요. 그리고 이 정보가 앞 문장에 언급되면 100%라 봐야 돼. 왜 언급됩니다? 이 정보는 뭐였지? 위에 support contract 계약서,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문제 이런 정보를 딱 준비해 주셔야 그래야지 빈칸 뒤에 뭐가 나오느냐? When discussing your situation 이런 상황을 뒤에 with engineer랑 논의할 때 그 정보를 딱 말해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 가능하겠다. 이런 원리입니다. 140번은 정답이 B번. it. 주격 대명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뒤에는 동사가 나올 자리 아니겠습니까? it 다음에 단수형 동사인 helps. 그래서 it helps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expedite는 가속화하다. resolution 해결을 가속화하는 건 해결을 빨리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B번. 참고로 it helps 원래 help 다음에 동사를 쓰고 싶을 땐 to expedite로 쓰는 게 맞대. 그런데 help는 to이시요 유일. 뭐가 유일하냐고요? 부정사를 취하기도 하지만 to가 생략도 가능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helps expedite 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토익 시험 유일한 동사가 help. 됐습니까? 예문에서 need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need는 실제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help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은 마무리 지었고요.